10시 시황 체크인 들어가겠습니다. 간밤 미국장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쪽으로 기울면서 3대 지수가 1% 내외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전날 세계은행에 이어서 OECD가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기존 4.5%에서 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에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이 3%대를 돌파했고 또 국제유가가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120 선을 돌파하는 등 미국의 CPI 지표 발표를 앞두고 물가와 긴축에 대한 부담을 겪는 시장의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장도 미국 장과 마찬가지로 현재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장중 내내 하락하고 있는 양대 지수, 외국인 기관의 현선물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인 만큼 아직은 미국 장보다 제한적인 하락을 보여주지만 장 후반까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오늘 장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0시 구간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사흘째 코스피 지수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는 0.61%, 0.55%가 하락하면서 2611.75포인트 선, 거래대금은 2조 4,400억 원가량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일 저조한 거래대금의 흐름인데요. 분봉 상황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 0.28%가 하락하면서 2618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 내내 하락을 하고 있고요. 낙폭을 2621선까지 줄이면서 장중 고가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장중에 2600선 초반대까지 밀려 내려갑니다. 2608포인트 선에 저점을 마련한 이후에 낙폭을 조금 더 줄이고 있고요. 2610.77포인트, 15.4포인트가량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쪽에서 5거래일째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315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동반해서 1,007억 원어치의 매도세가 기록되면서 기관 쪽에서 현재 사흘째 동반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2,181억 원어치의 매수세를 시장에 유입시키고 있는데요. 외국인 기관 쪽에서 동반해서 매도하고 있는 업종은 전기전자와 운수 창고 업종입니다. 삼성전자의 신저가 경신이 오늘장에 있을지 아직은 이 선을 잘 지키고 있는 양상이지만 전기전자 업종의 매도 압박이 강한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서 외국인 기관 쪽에서 화학 업종에 대해서 동반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하루 만에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0.68%가 내리면서 868.96포인트 선이고요. 거래대금은 이 시각 유가증권 시장보다 좀 더 실리면서 2조 5,700억 원 가리키고 있는데요. 870선을 테스트하고 있는 코스닥 지수 오늘 시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0.2% 하락하면서 873선에서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시가가 고가가 되면서 장중에 867선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현재는 869선 부근에서 움직이면서 870선에 대한 지지 안착을 노리고 있고요. 현재 5.9포인트가량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 동반해서 하루 만에 매도 전환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870억 원어치 매물을 내놓고 있고 기관 쪽에서 60억 원가량을 팔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917억 원어치 매수하면서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개인 쪽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특징 함께 살펴보시죠. 물가 부담, 그 가운데 유가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간밤 국제 유가가 3월 이후에 처음으로 $120 선을 돌파하면서 중심 이슈 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배럴당 $122 선 기록하면서 2% 넘는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최근에 골드만삭스에서 9월 이내 될 때까지 9월 전후로 국제유가가 $140 선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고요. 일각에서는 $150 선까지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6월 메모리얼 데이 이후에 드라이빙 시즌에 들어가고 있는 미국, 그리고 봉쇄를 완화하고 있는 중국, 이 사이에서 국제유가가 고공행진할 것인가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관련한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정유주 S51이 12만 1,000원 선 1%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000원 더 장중에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12만 500원 선에서 1% 미만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GS가 1%, SK이노베이션 나란히 1% 넘는 상승, 정유주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석유 유통 주식 가운데서는 한국석유와 중앙에너비스가 2% 내외 오름세고요. 흥구석유가 0.8% 오르면서 8,2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비싸지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게 되는데요. OCI가 1%에 넘는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 풍력 가운데 CS 베어링이 현재 보합권까지 다시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CS 윈드는 2%의 하락이고요. 원자력 관련한 두산 에너빌리티, 한신기계는 2%에서 4%로 오늘 조정 압력이 꽤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카메라 모듈주가 동반해서 상승합니다. 삼성전기의 호재 때문인데요. 삼성전기가 어제 미국 테슬라의 전기차용 카메라 모듈을 공급한다는 이슈가 한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올해 1분기 말에 삼성전기가 테슬라의 전기차용 카메라 모듈의 수주전에 납품을 하게 됐다. 수주전에서 승리하면서 납품을 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공급 규모가 4조 원대에서 5조 원대로 추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일 계약으로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와 관련한 이 수주를 받게 되면서 관련해서 또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카메라 모듈 관련 주식들까지 동반해서 오름세를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기의 주가는 현재 0.66%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15만 2,5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의 광학 필터, 프리즘 부품 같은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옵트론텍은 현재 강한 음봉인데요. 0.27% 강보합에 머물면서 7,41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기를 통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용 센싱 카메라 검사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프론티어가 9% 넘는 강세로 24,95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삼성전자의 휴대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 기업인데요. 캠시스가 21% 급등하면서 눈에 띄는 시세 그려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의 특징 로봇주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으로 로봇주가 다시 한번 동반해서 강세인데요. 자율주행 로봇 관련한 규제 혁신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어제 한덕수 총리가 로보티즈를 방문했는데요. 방문한 이후에 우리나라 보도에 자율주행 로봇이 들어갈 수 없는 이런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내년까지 현행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을 SNS 글로 남겼습니다. 관련해서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요. 로보티즈가 13% 급등하며 24,25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휴림 로봇은 강보합입니다. 유일 로보틱스가 5%, T 로보틱스 강보합, 로보스타 2% 넘게 오르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2.9%, 에브리봇이 0.7%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해서 핵심 부품 쪽으로 감속기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한 종목은 오늘 혼조입니다. 해성TPC가 1.9% 하락이고요. SPG가 1.4%의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로봇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SP 시스템스가 1.5% 하락세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고 전략을 세워야 할지 신한금융투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병재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가 2610선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시는지 한마디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시장 한마디는 불편한 변수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시장 자체가 불편한 변수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금리가 어쨌든 3%대에 아직도 머무르고 있고, 그리고 유가가 120달러를 돌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변수들 시장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런 내용이 될 텐데요. 최근에 금리 이제 3%를 오고 감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출렁거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가 자체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잡히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나 긴축 긴조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 이런 수요 약화 전망까지 나오게 되면서 어제 나스닥 지수도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인텔과 AMD 그리고 마이크론과 퀄컴 등이 하락하는 이런 모습 보여주게 되었고요. 속스 ETF, 반도체 ETF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바닥 다지는 구간에 들어갔으나 상승 쪽으로 한 번에 올리기 위해서는 재료와 모멘텀이 필요할 텐데요. 아직까지는 불편한 변수들이 더 많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긴 음봉이라든지 혼란스러운 이런 시장 상황 연출되지는 않고 있지만은 상방으로 확
뚫고 올라갈 만한 그런 재료도 부족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의 방향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분할 매수라든지 관망하는 태도 계속적으로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가 변수, 유가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고, 긴축, 또 10년물 국채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경기에 대한 우려감, 글로벌 반도체 주식들이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직 시장의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아래 모두 열어두겠다는 의견이시고요. 다만 분할 매수 관점의 의견을 유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오늘 관련한 종목군들 가운데서,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군들 가운데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유주입니다. 국제유가가 120달러 선 돌파하게 되면서 이제 140달러, 150달러 선까지 전망 나오는데요. 부지점장님도 이 선까지 유가를 내다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정유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골드만삭스에서 연초에 125달러 정도까지 전망을 했다가 전망치를 수정을 했습니다. 140달러, 그리고 150달러까지 얘기가 나오는 이런 기간도 나오게 되었고요. 실제적으로 이미 120달러가 나오다 보니까 이 위치에서 10에서 15% 정도는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140달러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이제 의견을 좀 드렸는데, 지금의 이런 공포 구간, 이런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한 번에, 무조건적으로 가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상을 좀 뛰어넘는 가격들이 올해는 좀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사실은 좀 열어둬야 되는 시장이어서 140, 150에 대한 이야기도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러시아 감산에 따른 이런 구조적인 부족 때문에 그런 전망치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재고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사실상은 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엑슨모빌 같은 경우도 연초에 60달러 부근에서 지금 100달러 이상으로 약 70%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주식 운용을 잘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에너지 종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S오일 그리고 SK이노베이션, GS 같은 경우도 상승 추세에 있고요. S오일 같은 경우도 올해 초부터는 엑슨모빌과 방향을 같이 함께 하면서 정유의 주의 상승을 향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유가가 한 10% 정도 상승한다고 놓고 보았을 때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는 15%에서 또는 20% 정도까지 좀 더 높은 상승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부담스러운 일봉상의 모습이지만은 유가가 좀 더 열려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라면은 여기서부터도 좀 더 먹거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진입이 조금 어렵다고 보시는 분들은 조금 관망을 하시되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은 좀 추가적으로 홀딩 하셔가지고 추가 수익 내보시는 것도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140달러 선까지 점점 가능성 있어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유주에 대한 의견 확인해 봤습니다. 어떤 또 트레이딩 그리고 보유자의 영향이 될 수 있다는 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일각에서는 140달러 선까지 올라가면 유가에 대해서 인버스를 또 사겠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유가 주목됩니다. 두 번째 또 포인트, 오늘 장에 카메라 모듈주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테슬라로부터 4조 원에서 5조 원 규모의 납품 계약을 따냈다는 호재 때문이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삼성전기의 이런 단일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4, 5조 정도 되는 이런 수주 소식인데요. 테슬라 모델의 X 그리고 Y와 X와 그리고 모델 3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결국에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것을 레이더라기보다는 카메라 모듈로 승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기능으로 인해서 카메라 모듈이 좀 더 필요해진 이런 내용이고요. 지금 전기차 카메라 모듈 시장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3배 정도 더 성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차량용 카메라 장착 개수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 약 한 2배 정도 증가한 수치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받고 있다라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중소형 종목으로는 캠시스가 오늘 좀 탄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캠시스가 삼성전자 쪽으로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기 때문인데요. 개인적으로는 테슬라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직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납품했다는 이런 내용 때문에 함께 움직이는 것 같고요. 오늘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뭐 2,400원대 아래로 만약에 떨어지면서 종가 마감을 하게 된다라면은 사실상 시세는 좀 끝났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삼성전기 쪽으로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종목 쪽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수익률 관리에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주입니다. 로봇주 같은 경우는 임금 인상 때문에 연초에도 테마로 주목하자는 증권사 의견이 눈에 띄었었는데요. 로봇 기업들의 투자 그리고 정부의 규제 혁신 의지가 이어집니다. 계속 주목해서 보면서 투자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한덕수 총리가 이제 로보티즈 회사에 방문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사업 이제 한번 둘러보기 이런 움직임이 같고요. 규제 혁신에 대해서 본격화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좀 주목을 하는 게 로봇 관련된 이런 사업이 될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로보티즈와 유일 로보틱스 그 외의 로봇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움직이기 좋은 차트 모양으로 바닥선에서 이제 거래량 터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모멘텀을 감안을 하게 된다라면은 좀 더 시세의 연속성은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차트 모양이고요.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61선까지 이제 돌파를 해놓은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종가 마감을 한다라면은 추가적으로 윗골이 채우면서 상승 여력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는 2,800억 정도 시총인데요. 충분히 3,000억 이상으로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정책적인 이슈 계속적으로 챙겨봐야 되겠지만은 이제 다음 주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런 모멘텀으로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티즈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까지 주목해 주신다고 의견 주셨는데 간단하게 혹시 코멘트 주실 건가요? 네, 유일 로보틱스가 오늘의 2등 종목으로 로봇 종목을 좀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3%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차트상에서 봤을 때 안정감이라기보다는 살짝은 롤러코스터 모양을 좀 가졌고 그 전에 매물대가 좀 많이 형성된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목을 놓고 본다라면은 로보티즈 쪽으로 무게 중심을 좀 가져가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어제 한덕수 총리가 직접 방문한 로보티즈 시가총액 레벨업을 전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장에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 추천주 알아볼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작년 정도에 언급이 많이 됐던 종목입니다. 힌지 관련된 KH바텍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일봉상에서 횡보 내지 약세를 많이 띄었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 폴더블 폰 4세대 출시가 이제 8월에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라면 부품 양산은 6월부터 바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폴더블 폰 출하량은 1,500만 대 정도 수준인데요. 이 수치는 작년 대비해서 2배 정도로 증가한 수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삼성 중저가 신제품 출시에 따라서 인도법인 이런 가동률의 상승 효과도 더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기간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가 부근에서 계속 매집이 나타난다는 증거이고요. 지금의 가격대에서는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종목으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네, 가격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는 건데요. KH바텍 얼마 접근할까요? 네, 최근에 조정 양상 띄고 있기 때문에 매수관이 현재가로 바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주봉상에서 차트를 보겠습니다. 주봉상에서는 4주 정도 상승 그림 가져오다가 지금 음봉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평선을 한 번에 돌파하기가 조금 버거워 보이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8월 출시에 대한 이런 기대감으로 7, 8월 정도에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베팅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25,000원까지 1차 목표가까지 근접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를 좀 짧게 잡아 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전방 산업인 삼성전자 자체가 굉장히 좀 둔화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손절가는 2만 원 제시해 드리고 깨고 내려가게 된다라면 과감한 손절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지점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시장 오전장 인플레이션과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이 로봇과 에너지 그리고 또 시장에서 조단위의 수주 소식이 계속 이어집니다. 카메라 모듈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의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KH바텍까지 전략 세워봤습니다. 10시 시황 체크인이었습니다.